자,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그 직육면체의 건널비라는 거는 직육면체니까 면이 몇 개야? 여섯 개지. 그래서 그 여섯 개 면의 넓이를 모두 더한 것을 건널비라고 해요. 여섯 개 면의 넓이를 전부 더한 것을 건널비라고 한다고. 알겠지? 그러면 이거는 넓이가 얼마야? 2 곱하기 3이니까 6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넓이가 얼마야? 그렇지. 여기가 3이니까 12가 돼요. 그러면 여기는 넓이가 얼마일까요? 그렇지. 여기가 4고 여기가 2니까 8. 그래서 6이 있고 12가 있고 8이 있다 이거야. 그런데 그러한 면이 몇 개가 있느냐? 이 6자리가 여기도 있어. 그래서 6이 두 개가 있는 거고 12도 여기도 있고 이 뒤에도 있어. 두 개가 있고 8도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여섯 개 면의 넓이를 전부 더하면은 그것을 건널비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제 이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6 더하기 6 더하기 12 더하기 12 더하기 8 더하기 8. 이 여섯 개 면의 넓이를 각각 다 더하는 방법이 있고 6이 두 개, 12가 두 개, 8이 두 개니까 이런 방법으로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마지막 방법은 여기 이 1번이 이게 두 개 있는 거잖아. 그래서 팔이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전체를 옆넓이라고 해요. 이 전체를 옆넓이라고 하는데, 옆넓이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둘레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옆넓이가 나와요. 둘레의 높이를 곱하면. 그러면 둘레가 4, 2, 4이니까 4, 2, 4, 2를 더해서 거기다가 높이를 곱해. 그러면 이게 건널비가 나온다. 그러니까 계산 방법이 다 따로따로 하는 방법이 있고, 이 꼭지점에 모이는 세 면을 더해서 2를 곱해주는 방법이 있고, 밑넓이 따로 하고, 옆넓이 따로 해서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세 가지 방법이야.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 그, 자기가 잘하는 걸로 하나 해가지고 하면 돼. 근데 이제 주로 쓰는 방법은 이 두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그러니까 이 꼭지점에 모이는 세 넓이의 두 배.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빈칸을 채워보자. 자, 여섯 면의 넓이를 더하여 구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을 따로따로 구해서 더해주는 거야. 그럼 여기 1번은 8, 2번은 12, 3번은 여기가 2니까 6, 4번은 12, 5번은 6, 그리고 6번은 8.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 50이다. 자, 이렇게 빈칸을 채워주세요. 자, 이 순서대로 해야 돼. 8, 12, 6, 12, 6, 8. 12, 6, 그 밑에 칸으로 내려가야지. 그래. 그러면, 그렇지.
자, 2번은 1번이 2개, 2번이 2개, 3번이 2개다. 이거야. 그러니까 8이 2개, 12가 2개, 6이 2개.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 역시 52가 나온다. 자, 빈칸 채우세요. 자, 3번. 두 밑면과 옆면. 그러면 1번이 2개가 있다고. 그래서 팔이 2개가 있어. 그리고 옆 넓이는 36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더하면 50이다. 자, 이렇게 이 칸 채우세요. 자, 이게 직육면체의 건널비다. 자, 2번 그림은 정육면체예요. 정육면체는 육면은 육면인데 이 6개 면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딱 구해서 6배를 해주면 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만 구해서 곱하기 6을 하면 끝나. 그래서 거기 1번 곱하기 6인데 요 넓이가 얼마냐면 16이야. 그래서 16이 6을 곱하면 96. 이렇게 답이 나온다. 자, 빈칸 채우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자. 자, 다음 건널비는 몇 제곱센티미터일까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구하냐면 아까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잖아. 어? 그중에 두 번째 방법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꼭지점에 모이는 이 세 면, 어? 이 넓이를 더해서 곱하기 2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 이거 넓이가 얼마야? 여기 넓이 24. 자, 여기는 넓이가 얼마인가요? 28. 여기는 넓이가 얼마인가요? 42. 그래서 이거를 더해서 2배를 해. 이렇게 더하면 면이 3개잖아. 3면. 그런데 우리가 구할 건 6면이라고, 6개. 그러니까 이것에 2배를 하면 답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더하면은 70. 그래서 94에 2배. 그러면 188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자, 답 적으세요. 자, 다음 정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거는 정육면체야. 그러면 6개 면이 다 똑같아요. 6개 면이 다 똑같아. 그러니까 한 개만 구해서 6을 곱해주면 돼. 그럼 여기 한 개가 넓이가 얼마야? 64잖아. 그래서 그게 6개가 있다 이거야.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384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자, 5번. 다음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려고 하는데 식을 잘못 쓴 친구가 있어요. 예은인가 서준인가? 자, 그래서 예은이는 6면의 넓이를 구하여 더할 거야. 그러면 2 곱하기 3이 2번 있어야 되고 2 곱하기 5도 2번 있어야 되고 3 곱하기 5도 2번 있어야 돼요. 맞아요. 자, 그런데 서준이는 두 밑면과 옆면의 넓이를 더하여 구할 거야. 그래서 2 곱하기 3이 있어. 2 곱하기 3은 이 밑면을 의미하는 거야. 그리고 옆에 2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5. 옆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이 둘레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그게 옆넓이가 된다고요. 알겠죠? 근데 얘가 뭐 실수했지? 응? 이러면 돼, 안 돼? 어? 실수했잖아. 무슨 실수를 한 거야? 밑면이 몇 개 있어요? 2개가 있어야 돼, 2개. 요게 2를 곱해야지. 어? 여기 이거 빼먹었잖아, 지금. 알았지? 이러면 돼, 안 돼? 그렇지, 안 된다고. 그래서 틀린 사람이 누구야? 서준이. 뭐라고? 아니, 왜 멀쩡하게 잘하네, 이름을 부르고 그래? 어? 예은이는 잘했는데, 어? 서준이가 잘못했다니까. 자, 129페이지, 6번. 자, 직육면체를 맞대어 부피를 비교하기 어려운 것은 무엇과 무엇인지 기호를 쓰시오. 이렇게 돼 있죠. 맞대어서 부피를 하려면은
같은 면이 있어야 돼요. 같은 면. 그 같은 면끼리 대보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가하고 나를 보면 둘 다 뭐가 있냐면 4, 3이 있어요. 4, 3, 4, 3. 이거 같은 면이 있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나하고 다를 보면 뭐가 있어요? 나하고 다에서는 뭐가 같아요? 어? 어. 자, 나하고 다는 4, 2가 있어요. 4, 2. 4, 2, 4, 2. 알겠지? 그러니까 다하고 나하고 다는 같은 면이 있어. 그런데 가하고 다는 같은 면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4, 2, 여기는 4, 3, 4, 6, 여기는 4, 7, 2, 7, 3, 6.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가하고 다는 같은 면이 없기 때문에 맞대어서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맞대어서 비교하려면 똑같이 생긴 면이 하나 있어야 돼요. 알겠지? 자, 한 모서리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입니다. 이 정육면체의 부피를 쓰고 읽어보세요. 자, 이것의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해주는 거야.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하면은 부피가 됩니다. 그래서 1 곱하기, 그러니까 1cm 곱하기 1cm 곱하기 1cm야. 알았지? 그럼 1 곱하기 1 곱하기 1을 하면 뭔가요? 1이죠. 그래서 근데 센티미터가 3번 곱해져 있기 때문에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읽기는 1 세제곱 센티미터 1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읽어줍니다. 읽어달라는 것은 숫자와 한글로 써달라 이거야. 영어 쓰지 말고 숫자와 한글로 써달라. 자, 그러면 여기 8번 주사위와 수학책 중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에 가까운 것은 뭘까요? 그렇지. 주사위라고. 주사위도 1세제곱센티미터보다는 약간 더 크지만 수학책에는 비교할 바가 아니지. 수학책은 어? 이 책은 이 주사위보다 몇 배나 더 크겠어요. 많이 크겠지? 어? 자, 그래서 봐봐. 오, 다 했네. 주사위의 동그라미. 자, 9번. 크기가 같은 쌓기나무를 쌓아 만든 두 직육면체의 부피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가가 크다, 같다, 나가 크다 중 알맞은 것을 써 넣으세요. 자, 가는 그 쌓기나무가 몇 개 들어가 있어? 예. 그게 가로가 2개, 세로가 3개, 높이가 4개죠. 그래서 24개예요. 나는 쌓기나무가 몇 개 들어가 있어?
그렇죠. 가로, 세로 높이가 다 333이에요. 그러니까 나가 더 큽니다. 알았죠? 누가 수업 시간에 이파랑을 불어? 응? 자,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인 쌓기나무를 쌓아 직육면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부피는 몇 세제곱센티미터일까요? 직육면체의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야. 알아서? 자, 그러면 여기 가로는 얼마예요? 3. 여기가 세로야. 이 세로는 얼마예요? 1, 2, 3, 4, 5, 6. 이게 높이예요. 높이는 얼마예요? 4죠. 그러니까 3 곱하기 6 곱하기 4 이렇게 한다고.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하라고. 그래서 계산을 하면 72 세제곱 센티미터. 자,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1번 72, 2번 72, 답 72. 1번 72, 2번 72, 답 72. 10번 문제잖아, 10번. 9번은 저기 있고. 빨리 적으라고. 자, 130페이지 11번. 다음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지. 그렇죠? 그렇죠? 5 곱하기 8 곱하기 4를 하면 돼요. 그러면 160 세제곱 센티미터. 자, 그러면 12번. 다음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려고 한다. 가로, 세로 높이가 전부 5cm입니다. 그러면 5 곱하기 5 곱하기 5. 그렇죠? 125 세제곱 센티미터. 자, 13번. 다음 직육면체의 부피, 가로, 세로 높이. 그러면 9 곱하기 135 세제곱 센티미터. 오, 좋아. 자, 14번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9 곱하기, 그렇죠. 오, 계산 빨라요. 자, 729 세제곱 센티미터. 자, 15번. 부피를 구하시오. 그러면 1번.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25 곱하기 15 곱하기 5. 야, 계산 빨라요. 1875. 그래서 1875
세제곱 센티미터. 잘하고 있죠?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자, 16번. 자, 우리가 이제 이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그림은 가로하고 세로가 없어요. 근데 넓이가 나와 있죠. 근데 우리가 사실 이 직육면체를 구할 때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는 이유가 이게 넓이이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부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0 곱하기 6을 하면 되니까 120 세제곱 센티미터. 자, 이렇게 답을 구해주면 됩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는 이유가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자, 17번. 한 모서리 길이가 1m인 정육면체입니다. 이 정육면체의 부피를 쓰고 읽어보세요. 그러면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1m 곱하기 1m 곱하기 1m예요. 그러면 1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줄 답이고, 이게 쓰기 답이야. 그 다음에 읽기는, 그래서 1 세제곱 미터. 이렇게 읽어준다. 1 세제곱 미터. 자, 그런데 이제, 1m는 몇 센치야? 1m는 몇 센치? 100cm. 알았지? 그러면 1제곱미터는 몇 제곱센티미터냐? 그러면, 자,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야. 자, 요거 넓이. 그러면 1m가 100cm니까 100cm 곱하기 100cm예요. 그럼 100cm 곱하기 100cm를 하면 얼마가 돼? 100, 100 곱하기 100은 얼마? 아니라고. 아니야. 만이야, 만. 100 곱하기 100은 1 뒤에 0이 두 번씩 두 번이 붙는 거지. 그래서 만 제곱센티미터예요. 알았지? 그러면 1 세제곱미터는 그렇죠. 100cm를 세 번을 곱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하기라고.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을 하면 어떻게 돼? 그렇지. 어, 그렇지. 아, 둘 다 정답이에요. 자, 그래서 1 뒤에 0이 6개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100만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1m는 100cm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1제곱미터는 만 제곱센티미터, 1세제곱미터는 100만 세제곱센티미터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는 이런 거라고. 미터, 센티미터에서는 0이 두 개가 생겼다가 없어졌다. 0 두 개씩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관계인데, 제곱이 되면 0이 네 개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관계가 되고, 세제곱이 되면 0 여섯 개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관계라고. 알겠지? 그냥 센티미터일 때는 0이 두 개씩 움직이는 거고, 제곱일 때는 0이 네 개씩 움직이고, 세제곱일 때는 0이 여섯 개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8번에 1번 4 세제곱미터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0이 6개가 붙어야 돼. 1, 2, 3, 4, 5, 6. 알겠죠? 어? 2번 12 세제곱미터. 그러면은 이거는 12 뒤에 0이 6개가 붙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그 다음에 3번은 9 뒤에 0이 둘에 6개. 6개 붙어 있네요. 지금 900만 세제곱센티미터야. 그럼 이거는 몇 세제곱미터겠느냐? 그러면 0 6개가 없어진다고. 0 6개가 생기거나 없어진다 이거야. 그래서 거기 4번을 보면 36 뒤에 0이 둘에 6개가 있어요. 딱 없어지기 좋은 날 아니야? 그러니까 6개가 없어져서 36 세제곱미터. 알겠죠? 세제곱미터하고 세제곱센티미터 사이에는 0 6개씩을 없앤다거나 생긴다거나 하는 그런 관계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피를 나타내야 되는데, 어? 옷장은 뭘 사용을 하고 필통은 뭘 사용을 해야 되겠느냐 이거야. 그렇지. 옷장은 세제곱미터를 써야 되죠. 필통은 세제곱센티미터를 써야 되겠죠. 어? 옷장을 세제곱센티미터로 쓰면 막 수백만이 나와요. 그럴 거 아니야. 옷장이면은 높이가, 거의 뭐 2m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어? 여기 2m야. 옷장. 너 옷장 위에 있는 거 이렇게 꺼내려면 의자 놓고 올라가야 되잖아. 이게 2m입니다. 자, 그래서 20번. 냉장고의 실제 부피에 가장 가까운 것을 찾아 동그라미 하세요. 그러면 냉장고의 부피는 500 세제곱센티미터일까요? 0.5 세제곱미터일까요? 5000 세제곱센티미터일까요? 그렇죠. 0.5 세제곱미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1 세제곱미터짜리 그 냉장고면요. 냉장고가 어느 정도냐면 이게 1m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이게 1m. 그러면 깊이가 이만큼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이스크림이 여기 있어. 여기서 꺼내봐. 여기서 꺼내보라고. 여기 딱 서봐. 섰어? 아이스크림 여기 있어. 꺼내봐.
아니, 그거 움직이지 말고. 이게 냉장고가 만약에 1m라면 이 정도 깊이라니까? 그럼 아이스크림 여기 있다고. 어떻게 꺼낼 거야? 그렇지, 그래 꺼내야지. 자, 근데 높이도 1m야. 그러면 아이스크림이, 어? 그러니까, 요것보다 더 높아야 돼. 어? 그럼 여기서, 자, 어떻게 꺼낼 거야? 어,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근데, 그런데, 자, 여러분 냉장고가 이 정도 되나요? 어? 여러분 냉장고, 집에 있는 냉장고가, 아이스크림 꺼낼 때 이렇게 꺼내? 아니지. 한 이 정도 된단 말이야, 이 정도. 이 정도 되면, 여기 있어. 자, 꺼내봐, 이제. 그렇지. 이렇게 꺼내면 되잖아, 이렇게. 이 정도라고. 알겠지? 자, 그래서, 이게 가로, 세로 1m, 알았어? 가로, 세로 1m짜리 냉장고면요, 우리 민수 다 들어가도, 어? 저기, 남아요. 민수하고, 의론이하고 둘이 다 넣을 수 있어요. 냉장고 안에. 어? 자, 그래서, 봐봐. 냉장고가 그렇게까지 안 크다고. 1세제곱미터가 좀 못 돼요. 그래서 0.5 세제곱미터, 이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알겠지? 기다려 보세요. 자, 이제 21번. 와, 이거는 600cm야. 600cm. 여기는 400cm. 자, 200cm. 다음 직육면체의 부피는 몇 세제곱미터일까요? 이렇게 물어봤지? 그러면 이 길이를 전부 미터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600cm는 몇 미터야? 6미터. 400cm는 4미터. 200cm는 2미터. 그러면 부피는 6 곱하기 4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럼 얼마쯤 돼요? 48 세제곱미터. 알았죠? 그럼 48 세제곱미터면 어느 정도 크기일까요? 이게 이 방 크기 정도 된다고. 그렇지. 이 교실 크기라고. 어, 48세제곱미터는 여기 이 교실보다 약간 작은 크기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로 세로는 비슷해요. 여기가 6m, 3m 정도 돼. 높이가 2m인 거야. 그러니까 천장이 여기까지 내려오면 그러면 48세제곱미터 이 정도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부피의 단위를 다르게 나타낸 것을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자, 5세제곱미터를 세제곱 센티미터로 바꾸려면 0이 6개가 붙어야 되잖아. 맞아요, 틀려요? 틀렸지. 0이 6개 있어야 되는데 5개만 있지. 그렇지. 자, 7.3 세제곱미터를 세제곱 센티미터로 바꾸면, 그렇지. 73 뒤에 이거는 이게 소수 첫째 딸이니까 0이 5개가 붙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은이 맞아요. 자, 디귿은 틀렸지. 자, 그래서 답이 니은이야.
자, 이제 23번. 가로가 5cm, 자, 세로가 4cm, 그리고 높이가 10cm인데, 이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직육면체를 하나를 그린다. 어? 그래서 가로가 5, 세로가 4, 높이가 10,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 꼭지점에 모이는 이 세 면의 넓이를 더한다. 자, 그러면 여기는 넓이가 얼마야? 여기 넓이 얼마예요? 40. 여기는 넓이가 얼마야? 50. 여기는 넓이가 얼마야? 20이죠. 여기가 5고 여기가 4니까. 그래서 이거를 더해서 2를 곱해주면 돼. 그러면 여기가 110 곱하기 2니까 220 제곱센티미터. 자,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음. 자, 여기에서 건널비를 구하시오 그랬는데, 여기 건널비를 구하려면 이 세로의 길이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그- 그럼 세로의 길이가 얼마야? 지금 여기 넓이가 24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 세로가 얼마가 돼야 돼? 그렇지. 여기가 3cm가 되겠다. 그러면 여기는 넓이가 얼마가 돼? 12. 그 다음에 여기는 넓이가 얼마가 돼? 그렇지. 32 제곱센티미터죠. 그러면 이렇게 세 개를 더해서 2를 곱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24 더하기 32 더하기 12에 2배를 하면 건널비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가 44니까 68 곱하기 이렇게 되죠. 그래서 136 제곱센티미터. 자,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직육면체에서 빗금친 면의 둘레가 22cm이고, 그리고 넓이가 30제곱센티미터일 때, 그럴 때 건널비를 구하시오. 자, 직육면체가 있는데, 여기 7cm야. 알겠지? 그런데 여기 건널비를 구하려면 지금 가로와 세로를 알아야 돼요. 높이는 이쁘니까. 근데 가로, 세로를 알려준 게 아니라
여기 둘레는 20이고, 넓이는 30이다. 이런 거야. 그러면 넓이가 30이 나오는 수가 뭐랑 뭘 곱하면 30이 돼요? 5, 6. 그러면 5하고 6을 더하면 얼마야? 11이 나오지? 그러면 둘레가 20이니까 가로와 세로를 더한 것은 둘레의 반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맞다 이거야. 알았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건널비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꼭지점에 모이는 이 세 면의 넓이를 구해서 2를 곱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기는 넓이가 뭘까요? 이거 넓이는? 여기는 넓이가 뭐가 돼? 35가 되지? 그 다음에 여기는 넓이가 얼마야? 요런이 일어나 봐. 여기 넓이 얼마야? 어. 자, 민수 일어나 봐. 여기 넓이 얼마야? 자, 의론이 여기 넓이 얼마야? 앉아. 자, 민수 이거 넓이는 얼마야? 30이지? 그럼 이거를 더해서 2를 곱하면 된다고? 앉아. 자, 그러면 이렇게 더하면은 65니까 107 곱하기 2예요. 자, 의론이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야? 그래서 214 제곱센티미터. 자, 이렇게 답이 나온다. 자, 한 면이 다음과 같은 정육면체가 있습니다. 이 정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지? 정육면체는 면이 몇 개 있어? 면이 6개가 있어. 근데 이거랑 똑같이 생긴 면이 6개가 있는 거니까 이거 넓이를 구해서 6을 곱해주면 돼요. 자, 그러니 요거 넓이가 얼마야? 일어나. 자, 민수, 요거 넓이가 얼마야? 어? 일어나. 자, 요런이, 이건 넓이가 얼마야? 손 들어. 자, 민수, 이건 넓이, 이건 넓이 얼마야? 어? 손 들어. 자, 이게 정사각형이잖아요. 그러면 가로, 세로가 똑같지. 그래서 25야. 그런데 그게 6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0 제곱센티미터. 자, 두 사람은 답 줬고, 다시 손 들어. 집중해, 집중.
자, 다음과 같은 정육면체가 있는데 이 빗금친 면의 둘레가 48cm예요. 그럴 때 건널비를 구하시고 이거야. 알았지? 근데 이게 지금 정육면체니까 이게 정사각형이에요. 그럼 이 정사각형의 둘레가 48이야. 자, 의론이 요 둘레가 48이면 이 한 변은 길이가 얼마일까요? 자, 다시. 그렇지. 손 내려. 자, 그러면은 요 넓이를 구해야지. 그러면 민수, 이거 넓이를 구하려면 몇 곱하기 몇을 해야 돼? 그렇지. 손 내려. 자, 그러니 12 곱하기 12를 하면 얼마야? 자, 계산이, 암산이 안 되면 빨리 써서 하세요. 12 곱하기 12가 얼마야? 민수 너는 뭐해? 의론 다음에 너 할 거 아니야. 너도 빨리 계산을 해야지. 12 곱하기 12가 얼마예요? 기다려봐. 응, 얼마야? 144? 앉으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144짜리가 몇 개 있어? 어, 이게 정육면체니까 6개 있지. 앉으세요. 자, 그러면 부피를 구하려면, 아니, 건널비를 구하려면 144 곱하기 6을 하면 되겠다. 그럼 144 곱하기 6을 하면 얼마야? 네, 864입니다. 864 제곱센티미터. 자, 이렇게 답이 나온다. 자, 28번.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에 리본을 겹치지 않게 한 바퀴 둘렀습니다. 자, 리본을 한 바퀴를 둘렀어요. 자, 리본을 한 바퀴를 딱 둘렀는데, 리본 길이가 32cm야. 그러면 건널비는 얼마일까요?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 리본 둘레가 32cm면 이 한 변은 길이가 얼마일까요? 그렇지, 8cm지. 그래서 이게 모서리가 전부 8cm인 정육면체가 되는 거야. 알았죠? 그러면 이 한 면의 넓이를 구해서 곱하기 6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알겠지? 그러면 이 한 면의 넓이는 8864니까 거기에 6을 곱하면 384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29번 직육면체 가와 직육면체 나 중에서 건널비가 넓은 것은 어느 쪽일까요? 자, 지금 두 직육면체가 있어가지고 그 건널비를 비교를 해라. 그런 문제야.
자, 그러면 건널비는 이 한 꼭지점에 모이는 세 면의 넓이를 더해서 2를 곱하면 된다고. 알았지? 자, 그러면 여기는 넓이가 얼마예요? 48, 32죠? 여기는 넓이가 얼마예요? 24죠? 여기는 넓이가 얼마일까요? 68, 48이죠? 그래서 거기에 곱하기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더하면은 80이니까 104 곱하기 2가 되어서 208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거 넓이가 얼마인가요? 15가 되겠죠? 여기는 넓이가 얼마일까요? 45가 되겠죠? 여기는 넓이가 얼마일까요? 27이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줘야 된다 이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더하면은 60이에요. 그러니까 87 곱하기 2가 돼요. 그럼 얼마가 될까요? 174. 이렇게 나오죠? 그럼 가하고 나중에 누가 더 커요? 가가 크죠? 자, 그래서 답이 가가 되겠다. 자, 30번. 가와 나중에서 건널비가 더 넓은 것은 뭘까요? 자, 건널비를 이제 각각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의 건널비를 구해보자. 이 꼭지점에 모이는 이 세 면의 넓이를 구해주는 거야. 그럼 여기는 48, 32가 되고, 여기는 98, 72가 되고, 여기는 94, 36이 되죠? 그래서 이것의 2배,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게 104니까 140이죠? 그래서 2를 곱하면은 282 나옵니다. 알았죠? 이거는 정육면체니까 요거 하나만 딱 구해가지고 6을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49 곱하기 6이야. 그러면 64, 24에 69, 54니까 294 제곱센티미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가나 중에서 넓은 것은 뭐예요? 나죠. 자, 그래서 답이 나.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가나 중에서 건널비가 어느 게 더 넓은 건가요? 그럼 이제 가를 따로 계산을 해야죠. 그럼 여기는 넓이가 얼마야? 24. 여기는 40. 여기는 60. 그래서 곱하기. 그럼 124 곱하기니까 248. 자, 나는 여기 8648, 8642,
7, 8, 56. 그리고 곱하기 2죠. 그럼 이렇게 나오면은 90이니까 146 곱하기 2죠. 그러니까 292가 되겠죠. 그러면 가하고 나중에 누가 더 커요? 나가 더 넓죠. 얼마 넓어요? 그럼 292에서 그렇지. 44제곱센티미터. 자, 그래서 나와 44제곱센티미터 두 개를 다 적어야 됩니다. 자, 32번. 전개도를 접어서 정육면체를 만들었는데, 만든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얼마일까요? 그럼 여기 몇 센치야? 9cm. 이게 정육면체니까 이게 정사각형이죠? 그럼 이거 넓이가 81이야. 81짜리가 6개 있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486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다. 자, 134페이지 36번 보세요. 자, 36번. 36번 봤어? 134페이지 36번. 숙제. 자, 36번. 둘레가 154cm인 정육면체의 전개도가 있을 때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얼마일까요? 봤어? 어? 요거 둘레가 뭐냐면 이 길이 전체를 말하는 거야. 이거를 지금 둘레라고 한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둘레에는 이 길이를 네모라고 하자고. 알았지? 그럼 네모가 몇 개 있나요? 그렇죠. 네모가 지금 14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154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네모는 154 나누기 14를 하면 되지. 그럼 네모가 얼마가 돼? 그렇죠. 11이 됩니다. 여기가 11이에요.
에? 이거 건널비를 구하셔야지. 그러면 여기도 11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구해서 곱하기 6을 하면 된다고. 그럼 요거 하나를 간 넓이가 얼마야? 11 곱하기 11. 121이죠? 그게 6개가 있어요. 그럼 얼마야? 726 제곱센티미터. 자, 자, 38번.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에 정육면체 전개도를 그렸는데, 어, 오리고 남은 도화지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일까요? 자, 봤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도화지가 있었어. 그런데 이거 그림을 그리고 이걸 잘라냈어. 그러면 이 남은 부분은 넓이가 얼마냐? 그런 얘기예요. 알았죠? 그럼 이거를 구하려면 이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지금 이게 이렇게 세 개가 다 정사각형이잖아. 그래서 여기가 6cm가 됩니다. 알았죠? 그러면 이제 전체에서 여기 이 부분을 빼면 남는 게 얼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럼 전체는 18 곱하기 24야. 거기서 빠지는 거는 여기 6이면 여기도 정사각형이니까 6이잖아. 그럼 36짜리가 이게 36짜리인데 그게 몇 개가 있어? 6개가 있어. 이걸 계산을 하시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18 곱하기 24 하면 48, 32, 4일은 4, 28에 16, 2일은 2, 3이네. 그러면은 2, 3, 432 빼기 216. 자, 그래서 430에서 216을 빼면 다시 216 제곱 센티미터. 자, 적으세요.